자, 오늘은 동사의 태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지? 주어와 동사의 뭐를 배웠다? 수의 일치를 배웠어. 그래서 자, 여기 주어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찾아서 주어에 맞게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지, 그지?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지 요거를 맞추는 연습을 했었지? 자, 오늘은 이제 태야. 자, 태. 자, 이 능동수동은 이 영어 문법에서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지만 고등 과정에서 엄청 중요한 파트야. 그 다음에 빈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빈출 파트이기 때문에 잘 해줘야 돼요. 자, 능동수동. 자, 능동수동. 자, 그런데 여기서 자, 한 가지 내가 뒤에서 설명하자. 그거는. 자, 그러면 자, 영어에서는 주어가 스스로 하는 능동이 있고 주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에 의해 하게 되는 걸 수동이라고 하지. 그지? 그런데 얘네가 능동수동의 개념이 동사 자리에 쓰고 싶으면 능동태가 되고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쓸 때 비동사가 들어가는 거겠지. 자, 비동사가 없이 pp만 쓸 때는 분사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쓸 수 없고 뭐 명사 수식만 할 수 있고 동사 자리에 쓰고 싶으면 수동태라고 해서 비동사까지 같이 쓴다는 거야. 자, 그래서 동사 자리에 bpp 그 다음에 우리 by 행위자 쓸 수도 있고 생략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해서 능동, 수동. 자, 그러면 자, 요거 기억날까? 자, 모든 동사가 수동태가 가능한 게 아니었지. 수동태가 가능하려면 어떤 동사만 수동태가 가능하다고 그랬어? 동사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목적어를 가져야 돼. 자, 목적어가 있는 동사만 수동태가 가능하다. 자, 이런 목적어를 가져야 하는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 기억나? 타동사. 자, 잘 기억해야 돼, 이거. 타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꼭 나와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읽는다, 책을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 read는 뒤에 목적어를 받아야 되는 타동사라는 거지.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타동사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 자, 그러면 타동사 목적어가 몇 형식부터 나와? 3, 4, 5형식이지.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 이거 한 장 맨 앞에는 원래 이 정리를 해놓잖아, 짧게. 자, 그래서 여기 뭔가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이거야. 자, 수동태로 바꾸는 타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에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3, 4, 5형식의 수동태 문장을 지금 변형시켜 놓은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간단한 3형식 문장. 자, destroy는 뭐뭐를 파괴하다 타동사. 자, 목적어의 입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건물은 파괴된다. 수동태가 되는 거고. 그지? 동사 자리 보세요.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4형식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 4형식에는 간목, 직목이라는 목적어가 몇 개야? 2개가 있잖아. 4형식은 목적어가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수동태도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뺀 수동태 하나 나올 수 있고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뺀 수동태 하나 나올 수 있고 2가지가 가능하다. 자, 이게 4형식 수동태. 자, 그런데 4형식 수동태에서는 누가 중요하냐?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뺀 수동태가 중요해. 자, 우리 4형식이 3형식 바꿀 때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얘가 직접 목적어 뒤로 가면 우리 어떻게 했어? 이 전치사 붙였었잖아. 전치사 3개 뭐 있었어? 자,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갔을 때 누구에게 할 때 to, for, of 이런 거 붙였었지. 이게 수동태에서도 해당이 돼. 그래서 4형식 수동태에서는 간목을 앞으로 뺀 수동태보다는 요 직목을 앞으로 뺀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뺀 수동태 할 때, 자, 여기 전치사 들어가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만 좀 주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수동태인데, 자, 5형식 수동태는 뭔가가 복잡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5형식은 왜 복잡하냐면, 5형식에는 우리 목적어 뒤에 뭐가 있어? 목적격 보어가 있지. 이 목적격 보어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수동태거든? 근데, 자, 목적격 보어에 형용사 오죠? 그대로 씁니다. 수동태 쓸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자 명사 오죠? 그대로 씁니다. 그지? 자, 그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왔어? 투부정사 왔죠? 그대로 씁니다. 수동태 만들 때도 그냥 뒤에다 그냥 붙이면 돼. PPP 쓰고. 자, 근데 이제 여기를 좀 생각해야 돼. 여기. 자, 우리 5형식에서 중요한 동사 무슨 동사 있었어? 지각동사, 사역동사. 자, 그러면 얘 또 이제 끌고 와서 복습 겸 해보자. 자, 5형식에서 지각동사가 올 때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 능동일 때는 뭐가 왔어? 동사 원형이나 ing가 왔죠. 그치? 수동일 때는 pp도 가능. 그 다음에 make, have, had 사역동사 뒤에 뭐가 와? 목적어 쓰고 능동일 때 동사 원형, 수동일 때 마찬가지로 pp. 이렇게 오는 거 했었잖아. 즉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능동태일 때 중요한 점은 자,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절대 누가 올 수 없다? 투부정사가 절대 올 수 없다. 능동일 경우. 그치? 우리 투 안 된다고 맨날 배웠잖아. 그런데 이게 반대로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뭐가 됐을 때? 수동태가 됐을 때는 반대로 동사 원형이 안 돼. 얘는 동사 원형 썼잖아. 능동일 때는. 반대로 수동태일 때는 동사 원형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 원형 빼고 다른 걸 써줘야 돼. 그래서 ing는 괜찮으니까 ing는 그대로 써도 쓰면 되지만 얘는 여기 지금 동사 원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사 원형은 뭐로 바꿔줘야 된다?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된다. ing는 또 지각동사밖에 안 되니까 사역동사는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지. 사역동사는 투부정사. 그래서 뭐 이렇게 5형식은 지각사역동사는 조금 형태가 바뀐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뒤에 아마 자세히 나오나? 뒤에 나오진 않네.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지각사역이 능동일 땐 투부정사 불가, 수동일 땐 투부정사 가능.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자, 여기 별표. 자, 여기 있는 동사들을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동사들은 자, 위에 설명했지만 수동태를 쓸 수가 없대. 수동태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 왜?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 그럼 아까 수동태가 가능한 동사는 무슨 동사라고 그랬지? 타동사라고 그랬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만 수동태가 가능한데 자동사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소리야. 목적어가 없다는 거지.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자동사란 거야.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잘 구분을 해야 돼. 중요해. 그래서 이 동사들은 여기 나온 동사들은 목적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의 형태가 존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BPP 수동태의 형태로 절대 쓸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자, 이거. 얘는 봐봐. 구성되다니까 수동 같잖아. 그치? 근데 뜻 자체가 그냥 수동인 거야. 그래서 자, 그 뮤직 밴드는 자, 구성되어 있어. 5명의 멤버로 이렇게 쓰면 왠지 말이 맞을 것 같지? 구성되는 거니까 수동이 맞네? 맞아. 근데 안 된다고. 왜? consist라는 동사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그냥 능동 형태로 써도 구성되다라는 뜻이 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잘 나와. 요거 잘 나와. 그 다음에 또 우리 중학교 때 수동태 불가한 동사들 할 때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는 거 없어? 이런 거. 나타나다, 이거. 얘도 잘 나오지. 이거. 일어나다, 이거. 발생하다. 둘 다 또, 이거 세 개 다 똑같은 뜻이야. occur, happen, take place. 발생하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감각동사 같은 애들 안 되고, 수동태. 감각동사 뜻이잖아, 얘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자, result in과 result from은 반대거든? 얘는 이제 수동태 하는 거랑 또 별개로 얘랑 얘가 오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 result in 뒤에는 원인이 나올까 결과가 나올까? 뭐뭐라는 결과를 나타내니까 result in 뒤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결과가 생긴다는 거니까 원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뭐 태풍이 여기 태풍이 뭐 이재민을 낳았다 이렇게 쓰는 거고, 이재민이 생겼다 태풍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반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반대야. 그런데 이것도 어떠한 이런 걸로 결과가 나아지게 된다라는 뜻 자체 수동태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 없다. 기억하세요. 수동태 불가. 수동태 불가. BPP. 이따 문제 풀 때 해봐. BPP 형태로 쓸 수 없다. 나머지도 다 봐봐. 얘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볼 같은 경우도 그가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됐어. 그러면 자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뭐 떨어지게 된 거라 수동 아니에요 이렇게 의미를 쓸 수 있잖아. 근데 fall 자체가 여기서는 자동사로 쓸 때는 떨어지다이기 때문에 이때도 수동태를 쓸 수 없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좀 별표 쳐놓고 잘 기억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수동태도 동사 자리에 쓰기 때문에 동사가 가지는 성격 시제가 있다. 시제. 그래서 수동태는 BPP가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가지고 시제를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비동사가 현재일 땐 현재, 과거, 미래. 자, 미래일 땐 여기 동사 원형 들어가죠. 자, 미래 말고 조동사 애들도 be라고 쓰죠. can 같은 거. 자, 다음에 진행형 수동태. 뭐뭐 되고 있다.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자, 진행형을 강조할 때는 BPP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비동사, PP 수동태 사이에 진행형일 땐 뭐가 들어간다? being이 들어간다. being. 그러면 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이 되고. 자, 완료 시제 have PP, had PP 수동태는 어떻게 들어간다? had PP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being이 들어간다. 빈. 그러니까 빙이건 빈이건 비동사가 들어있잖아. 비동사. 보여? 그러니까 수동태에는 비동사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지. 비동사 PP.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고를 때 이 비동사 PP 형태가 있으면 뭐 진행형이건 완료 시제건 무조건 수동이라는 걸 포착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미래 완료도 마찬가지고 여기 빈 들어갔죠. 빈. 이렇게. 자, 요렇게 시제랑 수동태까지 배워볼 거야. 자, 요 한 장 정리 있는 거, 나 그때 얘기했지? 이 책 끝나면 잘 뜯어서 세트로 묶어서 정리해보자. 자, 그러면, 자, 이제 실전 문제인데, 자, 여기서, 자, 능동과 수동을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 자, 그런데, 능동과 수동을 구별을 할 때, 자, 목적어의 유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 자, 첫 번째. 자, 너가 물을 마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자, 여기서 25야. 물이지. 물이 해석해서 찾아도 되지만, 자, 이 observe라는 단어는 뭐를 흡수하다. 자, 그러면 observe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타동사야. 이거 능동수동 고를 때 해석 안 해도 푸는 방법이 이거거든. 그러면, 자, 타동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된댔어? 목적어가 나와야 된댔지. 근데 지금 여기 목적어가 없네.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목적어가 어디로 갔다는 거야? 앞으로 갔다는 거지. 목적어가 앞으로 갔다는 거야. 그럼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는 우리 능동이었어, 수동이었어? 수동이지. 이렇게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리고 해석으로도 맞춰보고. 물은 흡수되는 거니까 수동이지. 자, 여기에 그게 있을까?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봐.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자, 봐. 자, 타동사일 때만 해당돼요. 자, 봐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지? 그럼 얘는 목적어가 앞으로 안 가지? 그럼 얘는 능동이 돼야 돼. 능동이 돼야 돼. 자, 그런데 타동사 뒤에 있어야 될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럼 이 목적어는 어디로 갔다는 거야? 여기 앞으로 갔다는 소리야. 앞으로 갔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 동사의 형태는 뭐가 돼야 된다? 수동이 돼야 된다. 자, 뭐의 유무로 찾아볼 수 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의 유무로 찾는 거야. 목적어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
타동사일 때만 해당된다고 얘기했어. 왜냐하면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규칙에 해당되지 않겠지? 그래서 앞으로 요 규칙을 되게 많이 적용하게 될 거야. 그래서 좀 숙달되면 그냥 이것만 보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니네가 동사를 외울 때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거지. 단어 외울 때. 그러니까 read 같은 경우도 읽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observe 같은 경우도 흡수하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뭐를 흡수하다 이렇게 한 번에 외워버려야 되지. 나중에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목적어도 없고 물은 흡수되는 거니까 수동이겠지. 자, 그럼 1번 빈칸에, 자, 능동관계 뭐가? 주어지 주어. 주어가 동작을 하면 능동, 동작을 받으면 수동. 그 다음에 이게 이 소리야. 수동태가 되면 바로 뒤에 명사가 없다. 이 말이 목적어가 없다는 소리야. 목적어가 없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가 된다는 거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거 봐봐. 자, 선생님 내가 지금 뭐라 그랬지?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 된다 그랬지? 이거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 봐. 유명한 전문 프로 작가들은, 자, pay는 타동사야. 돈을 주다야. 자, 그런데 여기 약간의 추가 비용이라고 하자. 추가 pay야. 돈을 더 주는 거야. 일을 많이 해서. 명사가 있네? 아,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거네? 아, 그러면 능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아까 규칙대로라면. 근데 예외적인 게 4형식 생각해봐. 4형식. 4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야? 목적어 하나, 목적어 2개 나와야 되잖아. 그럼 4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하나가 나가도 하나가 남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4형식은 아까 그 규칙에 해당되지 않겠지.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 pay는 3형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뭐를 지불하다 4형식으로 쓰인 거야. 지금 이 pay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직접 목적어인 거지. 그러면 간목, 여기 있던 간목은 어디 갔어? 여기 간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온 4형식. 4형식 문형은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남아. 그래도 수동태가 된다. 이거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건 타동사이면서 5형식이나 5형식도 좀 애매하다. 자, 3형식이 제일 무난하겠다. 3형식일 때만 해당되는 거야. 타동사이면서 3형식일 때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다. 4형식과 5형식은 뒤에 목적어랑 비슷한 애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거는 좀 해석해서 찾아줘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하나씩 그때 한 패턴씩 연습을 해보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적용해서 우리 옆에 있는 문제 해보자. 옆에,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해석해서 찾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해석해서 찾을 거야? 내가 지금 알려준 그 규칙 있지? 그걸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봐. 자, 우선 각자 풀어봐봐. 풀고 설명해 줄게. 자, 1번 보자. 자, 1946년 설립된 이후로 유니세프는, 자, 세이브가 있네. 자, 세이브는 누구를 구하다. 타동사네.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목적어 있지? 능동. 구했다. 오케이? 능동. 그다음 investment in a new system equipment. 자, 주어는 투자. 얘가 주어네. 얘 다 수식하는 거. 해석 안 해도 되겠지. 투자. encourage는 무슨 뜻이야? 뭐뭐를 격려하다. 촉구하다. 이런 뜻이지. 타동사야. 목적어 없지? 그지? 격려되었다. 촉구되었다. 여기 바이 행위자도 있잖아. 그지? 수동. 투자가 촉구되었다. 수동. 그 다음에 the patient who wanna be cured. 자, 여기까지 주어. 자, 누구한테 맞춰야 돼? patients. 환자들. 자, offer. 자, offer는 몇 형식 동사야? 3, 4형식 동사야.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운 의료 치료를이야. 자, 목적어가 있어. 그러면 능동 같지만 환자가 치료를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 여기선 offer가 보다 4형식으로 쓰인 거지. 누구에게 뭐뭐를 제안해 주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2개 있어야 되는데 1개밖에 없지? 그럼 하나 나갔어. 수동.
환자에게 의료 치료가 제한되어 왔다. 수동. 오케이? 얘는 사형식이라 목적어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수동태야. 그 다음 consider. 자, consider는 몇 형식 동사야? 자, 지금 여기가 성공이라는 명사가 나와서 얘를 목적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 consider는 5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어. 뭐를 뭐뭐라고 여기다 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자, despite some disagreement, 자, 불일치, 그러니까 합의, 자, 약간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the conference, 그 회의는 자, 뭐다? 성공이라고 여겨졌다. 수동태야. 그럼 선생님 여기 success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뭐예요?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4형식, 5형식은 좀 주의를 해줘야 돼. 회의가 여겨졌다, 성공했다고. 그럼 얘가 원래 수동태 문장 되기 전에 뭐겠어? 이거지. 사람들은 여겼다. 그 회의를 성공이라고. 원래 이렇게 된 문장이었던 거야. 알겠어? 여기서 지금 누가 앞으로 나간 거야? 컨퍼런스라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거지. 이 문장은.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거야. 알겠지? 4, 5 형식은 요 두 개. 조금 주의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 목적어의 유무를 찾은 다음에 한번 그냥 짧게 다 해석하지 말고 주어와 하다 되다가 맞는지는 꼭 복습을 해. 지금 너네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자, 이제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능동수동을 목적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은 주어와 동사 자리에 지금 능동수동을 했잖아. 이번에 두 번째는 꼭 동사 자리가 아니라 뭐 복잡한 구문이지. 복잡한 구문이 뭐겠어? 관계대명사절이나 접속사절. 이 문장에서는 또 능동수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똑같아. 아까 주어 동사 자리에, 자, 동사 자리에 능동태, 수동태는 주어랑 따졌잖아. 그지? 그럼 관계대명사절의 동사 자리에 능동수동은 우리 누구랑 찾아야 돼요? 선행사랑 찾는 거지. 선행사. 수의 일치랑 마찬가지야. 선행사를 찾아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선행사를 또 잘 찾아야 된다는 거겠지. 동사와 능동수동인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앞에 읽지 말고 여기 관대가 나오잖아. 대. 그러니까 이 플랜트한테 능동수동을 맞추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 동사 뒤에 목적어도 없잖아. 수동이겠지. 그지? 먹혀지는 식물 이렇게. 섭취되는 식물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찾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자, 이제 2번은 함정이 있는 거야. 주어가 너무너무 긴 경우. 주어와 동사가 긴 경우, 자, 이 경우 우리 헷갈리면 안 된다. 그냥 핵심 주어를 찾으라는 거겠지. 주어가 엄청 긴 경우 핵심 주어를 찾아서 개와 능동수동을 맞춘다. 그럼 핵심 주어는 우리 어떻게 찾는 데서 주어가 아무리 길어도 핵심 주어는 맨 앞에 있는 뭐다? 명사다. 맨 앞에 있는 명사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장 봐봐. 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인데 핵심 주어 어디 갔어? 맨 앞에 있는 명사. 대절은 관대. 그러면 the issues, 문제들에 대해 맞추는 거지. 그 다음에 discuss는 뭐를 토론하다, 타동사. 목적어 없지? 수동. 문제가 토론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 1946년 여기 보여 여기 양쪽 컴마. 자, 이 양쪽 컴마는 뭐라 그랬어? 앞에 있는 명사 부연 설명이라 그랬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랬어요. 그냥 같은 거야. 그럼 얘 보지 말고 여기다 맞춰야지. 여기다 맞춰야지. 자, 1946년 클래식 영화 원더풀 라이프가 Snow Produced with Special Effect 특수 효과로 생산된 눈을 목적어가 있네. 그지? 눈을 목적어가 있어. 쇼는 또 여기서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쇼는
뭐를 보여주다 라고 할 때는 사명식이고, 누구에게 뭐를 보여주다 할 땐 사형식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형식으로 쓰면 얘를 직목으로 볼 수도 있지. 근데 영화에게 눈이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 관객들에게 눈이 보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쇼는 사명식 동사 쇼인 거지. 그러니까 목적어 하나만 나오는 쇼야. 그러니까 그냥 목적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능동이 되는 거지. 영화가 보여줬다 눈을 관객들에게, 이건 생략된 거지. 특수효과로 만든 눈을.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나오는 거, 주어가 긴 경우 누구한테 맞출지 밑줄 치고 능동수동을 찾아보자. 자, 이건 우리 수요일치 했던 거랑 똑같아. 주어 찾기야, 주어 찾기. 선행사 찾고. 자, 그럼 여기 보자. 자, 우선 각자 해볼까? 자, 누구랑 맞출지 밑줄 치고. 자, 얘를 누구랑 맞출지 주어나 이런 거 선행사. 자, 선행사 밑줄 치고 능동수동 골라보자. 자, 5번. 자, 관대 계속적 용법이네. 컴마 있죠? 자, this robot. 로봇은 설계된다. 자, 디자인, 뭐뭐를 설계하다. 목적어 없지? 그치? 수동. 그 다음, 자, 6번은 누구한테 맞춰야 돼? 맨 앞에 있는 명사. 자, 분사가 꾸며 refer to는 언급된 이란 뜻이야. 작가들에 의해 언급된 모든 source, 뭐 원천들이 각 챕터 마지막에 나열, 목록으로 나열되어졌다지. 수동태지. 리스트는 여기서 타동사야.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작가들이 어떤 글을 쓸 때 니네 우리 각주, 미주 이런 거 들어봤어?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이거를 인용해서 왔습니다. 이런 거 밑에다 써놔야 되거든. 안 그러면 저작권에 걸려. 이게 그 소리야. 각 챕터 이제 글을 쓴 다음에 이 마지막 챕터에 내가 이 자료를 어디서 어디서 뽑아왔는지 이렇게 리스트를 했다는 소리야. 리스트 정리를 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정리된 거지. 정리된 거, 나열된 거니까 수동태. 자, 다음에 9번, 7번. 자, 7번은 뭐야? 자, 7번은 자, 여기 관대 들어갔네. 문제 얘가 선행사겠네. 고쳐지는 거겠지? fix 타동사, 목적어 없어. 수동. 자, 그다음에 8번은 자, 8번은 좀 형태가 특이한데 주어가 뭐야? 8번의 주어가 뭘까? 얘 동사. 이게 주어일까 아닐까? 절벽 아래. 장소지. 이거 니네 기억나? 도치된 거야. 이 문장의 주어는 얘입니다. 도치된 거야. 쟤는 강조된 거야. 절벽 아래 있었다. 환상적인 조각품들이 언제? 수백 년 전에 생긴 조각품들이 다 꿈이지. 이 문장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위치가 관대절인데 얘의 선행사는 누구야? 여기다 맞춰야지. 조각품. 그러니까 조각품과 능동수동을 따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destroy는 타동사죠. 목적어가 없네. 수동. 전쟁에서 파괴되었던 수백 년 전에 100년이구나. 전쟁에서 파괴되었던 수백 년 전의 조각품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거 이제 도치된 문장도 알고 있어야 돼. 주어가 뒤로 갔어. 이렇게 해서 능동수동. 해당되는 말, 선행사와 긴 주어에서 핵심 주어 찾아서 능동수동을 맞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개, 세 번째 거는 뭐냐? 감정. 감정분사네. 우리 이거 많이 했죠? 자, 감정분사. 감정분사, 여기 지금 감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가 나왔잖아. 자, 주어가 누군가의 감정을 일으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거지. 그럴 때 뭘 써야 돼? 능동. 현재분사. 능동이야, 능동. 그런데 주어가 누군가에 의해 감정을 느끼게 되면 뭐다? 과거분사. 수동. 이건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계속 한 거지. 2학년 때, 3학년 때.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은 지금 뭐야? newcomers. 뉴욕의 새로운 사람들.
뉴욕에 처음 새로운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지? ed가 들어가는 거겠지. 자, 여기 감정 동사들 모르는 거 일부만 나왔는데, 자, 뭐 모를 만한 거 있을까? 퍼즐은 동사로 쓰면 당황하게 하다는 뜻이고, 이거 금파 1과 교과서에 나옵니다. 퍼즐. 당황하게 하다. 저거랑 그래서 이 embarrassed랑 같은 뜻인 거 알아야 돼. puzzle, embarrass. 나 astonish 이런 거 surprise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frighten 무섭게 하다. 나머지 쭉 보고 나머지 알 것 같고. 이거 말고도 뭐 많지. 뭐 disappoint 이런 것도 있고. 실망시키다. 뭐. 그래서 감정과 관계된 동사가 동사 자리에 나올 때 ing 쓸지 ed 쓸지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우리 한번 그냥 바로 가봅시다. 자, 여기 바로. 자, 누구한테 맞출지 밑줄 치고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건지 자기가 직접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건지 선택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동태 메인은 끝났고 이제 추가적인 거 몇 개 좀 덧붙이는 건데, 자, 지금 얘는 우리 use 이용한 수동태인데 지금 요거. 근데 요거 말고 요 밑에도 나왔지만 세 개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used to 동원, be used to 동원, be used to ing 동명사. 요거 뜻 구별. 자, 문장에서 필요한 뜻을 찾는다. 자, used to는 조동사로 앞에 비동사 나오면 안 되니까 얘는 수동태랑 상관이 없지? 뭐뭐 하고 냈다. 이 뜻이었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 두 개 나올 때 동원이 나오면 얘만 유일하게 수동태 뜻인 거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ing 나올 땐 익숙하다. 완전 뜻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문장에서 필요한 뜻에 따라 동원을 쓸지 ing 쓸지 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플라스틱이 옷을 만들기 위해 어떤 게 어울려? 이용되다잖아. 그러니까 얘는 make이라고 써야 되고. 밑에는 그는 자 여기 지금 병렬로 썼네. 자 모든 결정을 혼자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데 어떻게 사용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익숙해.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게 익숙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 그 결정들이 시행되도록 시키는 것도 익숙하다. 사역동사죠. 여기는 또 이렇게 즉시, promptly 이렇게 뜻에 따라 맞춰주면 된다. 이거 뭐 이따가 문제 나오면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자 삼형식을 얘기할게요. 자 삼형식에서 자 이거 수동태 만들 때 자 누가 앞으로 나갔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고 동사 BPP 맨 앞에 있는 주어 by 행위자 이렇게 썼지. 그런데 자, 이 문장 봐봐. 우리는 생각한다. 자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어? 대절이 왔어. 그러면 선생님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긴 문장이 와도 수동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목적어면 수동태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려면 아까 규칙대로 자 대절이 앞으로 나가겠지. 대절이 앞으로 나가고 생각한다 PP 우리에 의해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런데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 때 우리 어떻게 썼어? 가주어를 이용했지. 그래서 대절 수동태를 만들 때는 대절이 나가지 않고 가주어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진주어로 뒤로 빼는 거야. 대절을. 그리고 우리에 의해서 이런 건 다 생략. 이렇게. 그래서 대절이 수동태로 될 땐 가주의 형태를 쓴다. 자, 그런 게 이제 주로 이런 동사들 갖고 많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동사들. 뭐뭐라고 생각되어진다, 여겨진다, 믿어진다, 말해진다, 기대된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써도 되냐면,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은 대절을
가주어로 바꿔 수동태로 만든 거야. 자, 요거 이해되지, 요거? 첫 번째는 대절이 수동태로 나간 거야. 대절 목적어. 대절을 앞으로. 자, 근데 두 번째는 대절 속에 있는 이 주어 있지. 얘만 나간 거야. 대절이 다 나간 거는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대세에 있는 문장이 다 나간 게 아니라 대세 문장에 있는 썬라인만 나간 거야. 그러면 하여튼 얘도 목적어의 일부니까 얘만 나가도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햇빛이 자, 수동태 여겨진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애들 써줘야 되잖아. 근데 sunlight이 나가면 that을 쓸 수 있어, 없어?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that 뒤에 있는 지금 sunlight이라는 주어가 앞으로 나갔잖아. 그럼 that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that이 to로 바뀌는 거야. that이 to로 바뀐 거야. that이 to로. 그러면 to 다음엔 또 to 부정사니까 to 다음에 is를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로 바뀌어? be로 바뀐 거야. is가. 이렇게 두 개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대절이 통째로 나갈 때는 이렇게, 대절 속에 있는 주어만 나갈 때는 이렇게. 어려워요? 자, 예문 하나 해줄게, 간단하게. 자, 봐. 그는, 아니다. 자, 우리는 믿는다. 뭐, 그가 친절하다고.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럼 아까 대절이 통째로 나가는 건 가주어로 뺀다 그랬지? 그럼 그거 빼고 이 두 번째 걸 해보면 대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 그럼 믿어지는 게 누구야? 희만 나가본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희만 나가. 그러면 희가 나갔으니까 얘는 똑같이 수동태가 되는 거야. 믿어진다.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 남은 거 뒤에 걸 써줘야 되는데 희가 없어졌잖아. 이제 이리로 갔잖아. 그러니까 that을 못 쓴다고. that이 뭐로 바뀐다고? to로 바뀐다고. to로 바뀌면 is가 또 뭐로 바뀌어야 돼? 동사원이야. 이렇게. bias 생략. 요 내용이야. 요 내용. 알겠지?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이따 혹시 나오면 해보고. 그래서 수동태 만들 때 that이 나오면 주동, to가 나오면 동사원이야. 그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2학년 때도 수동태 만들 때 했죠. 자, 동사 자리에 동사가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 있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랬댔어? 구. 얘네들은 수동태 만들 때도 헤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 주의하는 거잖아. 봐봐. 나는 돌본다. 나의 고양이를. 자, 동사가 구야. 목적어는 누구야? cat. 수동태 만들면 나의 고양이가 자, 수동태 들어가. is taken care of까지 쓰고 그지? 그 다음에 나에 의해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by me. 여기서 이렇게 전치사가 두 개 붙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둘 중에 하나를 빼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야. 얘를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어떻게 붙여야 돼? 이렇게 따로 끊고 이렇게 따로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가 있다고 해서 by 행위자를 써야 되는데 by를 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동사 구에 나오는 얘네들 있지?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된다. 이게 동사 구 수동태. 알겠죠? 자, 그게 동사 구 수동태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우선 지금 한 28쪽 내용이 여기 문제 나와 있거든. 자, 이거 수동태 만드는 건데 자, 아까 한 것처럼 자, 이게 첫 번째는 얘들아 자, 대절 나간 수동태 가주어. 두 번째는 여기 있는 she만 나간 수동태. 수동태 만들 때 will 같은 거는 이 밑에는 will은 없어져. 자, 우선 각자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자, 왼쪽은 대절과 대절 속의 주어로 수동태 만들고 자, 이 2번은 무슨 문제야? 자, 이 used to 문제잖아. 자, 그럼 첫 번째 맞는 거 찾는 거네. 얘는 비동사 없지? 그럼 ing 절대 될 수가 없어. 나는 즐기곤 했다. 틀렸고 그 다음 그녀는 불편함을 느꼈다. She was not used to. 그녀는 드레스를 입기 위해 사용되다? 이상하네. 사람인데 사용되다 안 되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했다. 탈락. 그 다음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
너의 이메일 계정을 보호하는데 익숙하다. 이상하네. 소프트웨어가 익숙하다. 이상하지? 소프트웨어는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니까 ing 빼야 되고. 4번 하곤 했다, 있었었다, 동사원이야.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왜? There was no refrigerator. 자, 냉장고가 없었을 때 소금이 사용되었다. 음식이 상하는 걸 막기 위해. 사용되다 맞네. 그치? 사용되다 be used to 동사 원형 합격. 답은 5번.